어제 신랑한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. 나 영상 중에 오빠 얘기했다 그랬더니 신랑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미리 자기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제가 같이 컬러링 하자 그랬는데 오빠가 절대 안 한다고 막 그랬다고, 그런 얘기 했다고.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웃겨가지고.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, 너랑 같이는 안 하지. 내가 다른 책자를 사서 따로 하면 몰라도 그 같이 펴놓고서 너 한 척하고 나 한 척하고 그건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왜?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하는 동안 또 자기한테 얼마나 잘하네 못하네, 뭐 오빠가 이걸 망쳤네, 그렇게 하면 안 되네, 아이고 자기는 그 소리 못 듣는다고 그러면서 할 거에도 따로 한다고. 아 그거였구나.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 게, 물론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,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. 그러면 그래? 그러면은 따로 사줄까? 뭐 사줄까?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거 그런 거 그려져 있는 것도 있을래? 나 그런 거 사줄까? 아니면 자동차 그림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? 내가 막 이랬더니, 사실 제가 웬만한 컬러링북을 다 뒤져보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시중에 흔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봤어. 근데 그런 거는 딱히 못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나마 가장 이제 여성스러움과 멀어지는 이런 컨텐츠는 빌딩?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판타스틱 시티라는 컬러링 책이 있는데, 그거 보면 완전 눈 돌아가요. 제가 막 빌딩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막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, 너무 좋아. 뭐가 그게 좋아. 근데 너무 좋아. 저 신랑이 그런 거 보면서 그래요. 너 참 이상하다고. 그게 뭐가 좋아 막 이러는데, 어쨌든 그런 서브젝트가 가장 이제 덜 여성스러운 서브젝트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신랑의 주장은 이래요. 이렇게 컬러링이라는 것 자체가, 앉아서 색을 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남성적인 것과는 멀다. 저희 신랑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요즘 쓰는 단어들, 뭐 저 때는 이제 마초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, 저는 한국에서 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초가 아니고 상남자, 요즘 그 얘기 많이 쓰지. 상남자네 뭐 그런 거 많이 하죠. 그것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. 새님 조용하고 얌전하고 점잖은, 그래, 점잖은이 딱 적절한 이제 단어인 것 같아. 점잖은 스타일이란 말이죠.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주장을 하는 건 자기는 여성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. 사실 나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. 여성스럽지는 않아. 남성미가 넘치는 것도 아니지만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야. 제가 신랑이 운동 경기 같은 거 보고 있는 거, 남자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. 보고 있는 거 보면 전 되게 웃기거든요. 뭐랄까,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왜 저거 내가 보고 있을까, 그런 거 있죠.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. 대리만족이라고.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. 물론 저희 신랑은 게임도 안 하지만 이제 하면서 승부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해소시키고 그런다는 거죠. 난 이거 하면서 뭘 해소시키는 거지? 나는 뭘 해소시키는 거지? 저는 이렇게 색깔 다양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.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색깔 많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좋아. 너무 막 가슴 두근거리고 기분 좋고, 그것 때문에 그러나? 이 컬러링에 오랜 추억이 있어요. 사실은 어렸을 때 저 세대를 지나고 이게 많이 사라졌던 것 같긴 한데, 색칠 공부라는 이름으로
어린애들의 컬러링 책이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았거든요. 각종 만화 또는 동화 캐릭터 뭐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사촌 동생들이나 이렇게 어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동생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막 초등학교 막 이런 애들 노는 거 보면 그때 애들은 다 게임을 하더라고. 이런 거 안 하고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어른들의 놀이로. 근데 알겠다.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다. 어렸을 때 이거 색칠 공부를 하고 놀았던 그 어른들이 커가지고 이 향수에 이걸 하는 거야. 나도 그러는 거고. 그런 거구나. 그런 거구나. 왜냐면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. 이거를 정말 뽕을 뽑을 때까지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질릴 때까지 해야 아쉬움이 사라지잖아요. 전 그래서 뭐든지 이제 질릴 때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인데 그래야 아쉽지 않으니까. 근데 제가 이걸 질릴 때까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시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 이민을 가게 됐죠.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그 수많은 이 색칠 공부 기억에 그 얇은 공책 같은 책자였으니까 한 30권은 너끈히 됐던 것 같아요. 뭐 그중엔 다 한 것도 있었고 용돈만 생기면 샀으니까.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때. 너무 이렇게 왜냐면 설 같은 때 명절에 어른들이 용돈 주시면 꽤 어린애들한테는 목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뭐 과자 같은 거 사 먹는 애가 아니었어요. 과자 같은 거 안 사 먹고 그거를 이제 정말 어렸을 때는 색칠 공부를 샀고 조금 고학년이 됐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서점 가서 책을 그렇게 샀어요. 근데 이 색칠 공부들을 버리고 온 거야. 너무너무 아쉽게 이걸 버리고 온 거예요.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.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미국 가면 사줄게. 엄마가 미국 가면 물감도 사주고 다 사줄게 했는데 웬걸 저희 엄마도 약속을 안 지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미국에 왔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. 없었어. 쓸만한 어린이용 미술 재료도 없었고 정말 열악했어요 그때. 그 미국에서의 그런 학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를 충분히 못 해본 향수가 있어서 나 어렸을 때 그거 참 좋아했는데 라는 얘기를 커서도 친구들하고 많이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걸 좋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내 기억에도 색칠 공부를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놀지는 않았어. 나 혼자 했지. 그러니까 독서하는 것과 같은 이제 패턴이었던 거죠. 내 친구들 중에도 책 읽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. 책도 혼자 읽었지. 근데 그게 뭐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. 독서하고 이러는 게.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색칠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건 없더라고. 향수 이런 거. 나만 그랬어요. 물론 제가 아주 많은 또래 친구들 비슷한 이제 왜냐면 그 색칠놀이를 어렸을 때 하고 이랬던 애들은 이제 다 한국 애들이니까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. 숫자적으로 많진 않으니까.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하는 거구나 이게. 그러고 보니까. 그리고 또 어떤 어른들은 어렸을 때 안 해본 건데
커서 하니까 재밌네. 그래서 하긴 하겠죠. 아, 그래서 이게 왜 여자들이 하는 놀이일까? 정말 남자들은 안 할까? 궁금해졌어요. 저희 신랑 말이 남자가 앉아서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라는 거예요. 왜 그렇지? 근데 그리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? 2년 전에 저희 과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 한 분이 30대 30쯤 됐던 것 같아요. 그분이 남자 선생님이 이제 잠깐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, 그분이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있었을 거고, 그때 막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온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집에 계셨거든요. 그래서 뭐 환경도 낯설고 결혼도 막 했고, 그런데 학교에서의 일은 또 일이 많고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, 이게 초반에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게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이곳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가 너무 낯설어서 이거 뭐지? 라고 느껴지는 질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뭘 해야 되지? 이런 느낌? 당연하겠지만,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. 하루는 제가 이거를 또 학교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제 사무실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. 열심히. 그날 뭔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? 하고 싶었나 봐. 중간중간에 이거 조금씩 막 꽃 하나만 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, 그때 이제 이거 사고 나서 바로 다음 학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짬짬이 하는 게 재밌었겠어? 그거를 보더니 선생님, 교수님 저한테 그래요. 그래가지고 네. 그랬더니 그거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? 되게 그분도 점잖은 분이셨거든요. 젊은데 점잖은 분이었어. 그렇게 묻는 거예요. 박샤 해보실래요? 제가 이거 해보실래요? 그랬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거 하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그때는 다른 분들은 어려움을 또는 스트레스를 또는 쉴 때 어떻게 쉬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쉴 때 어떻게 쉬세요? 뭐라고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질문들 많이, 그런 질문들로 이 대화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, 이거 쉴 때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할 얘기가 생기네. 저도 예전에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. 지금 저희 신랑이 볼 때는 제가, 아니야, 지금은 그래도 좀 아닐 수도 있겠다. 결혼 초반에는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 얘기는 자주 했거든요. 쉴 때 그렇게 쉬는 거 아니라고.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라고. 근데 저는 쉴 때도 뭔가를 늘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, 그 전에는 쉬어야겠다, 뭐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근데 잘 쉴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늘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, 재미도 의미니까, 또는 효율적이고 프로덕티브한 그런 거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 있었어요. 그리고 뭘 하든지 하면 또 잘해야 돼. 못하면 또 안 돼. 어느 정도는 해야 돼. 예를 들어 뭐 보드를 타도 좀 타네 소리까지는 들어야 돼.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지. 왜? 못하면 어때서? 재미있으면 되지. 물론 잘하면 더 재밌기는 해요. 뭐든지 내가 좀 잘한다고 느끼면 더 재미있어. 근데 잘해도 재미없는 거 있거든요.
저 막 계산하고 막 장부 만들고 막 이런 거 되게 잘해요. 어카운팅 이쪽 알바한 적도 있는데 전에 그런 것도 되게 잘하고 정리하는 거 그런 것도 잘해요. 근데 싫어해. 안 해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 해요. 잘하는데 하기 싫어. 그러니까 잘한다고 내가 그거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못해도 좀 더 하고 싶고 좋아지는 게 있기는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두려움 없이 막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, 그래서 막 누가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이, 왜냐하면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선택을 했으니까, 그림 그리는 일이 비생산적이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그림 왜 그려?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쁘고 막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막 내가 설명을 하고 싶고 또는 더 의미 있어 보이게 작품을 하고 싶고 내 작품을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. 근데 좀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었어. 뭐가? 내가 내 자신을 프루브하려고 한다는 게? 왜 그래? 그냥 하면 되지. 그냥 하고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받았으면 뭐 남들이 많이 배웠네, 남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되네, 그래서 가르치고 있고, 꼭 굳이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내가 그거를 뭐 입으려고 신으려고 뭐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이 그림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노동인데, 이게 노동이에요. 엄청난 노동인데 그 노동에 비해서 돌아오는 대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미니멈 웨이지? 아예 한참 못 미치죠. 미니멈 웨이지 한참 못 미쳐. 그럼 이걸 왜 하느냐? 즐거움 때문이지. 이게 괴로움은 하겠어요? 즐거움. 이 즐거움이라는 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. 그래, 그까이 거 남들이 좀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뭐 돈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고, 그렇다면 해봄직한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이 알아주는 건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뭐 그림도 잘 그리면 너 정말 잘 그린다, 네 그림 좋다,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근데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. 난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는 그거였어.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겠다. 어차피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, 거기에 1억 천금을 꿈꾸는 그런 거, 뭐 이렇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,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좀 허황된 것 같은데?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?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?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?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이 불공평하죠. 그 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좀 적게 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. 쌓아놓은 걸로 가속을 받아서 지금은 좀 적게 일해도 수입은 많은 편이다.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죽어라고 일을 했을 거 아니야. 그렇게 되려고.
그림도 그렇잖아요.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좋고 처음에 너무 좋고 나도 저렇게 잘 그리고 싶고 그래서 좀 그려볼까 배워볼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? 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경우 있죠. 근데 실망할 거면 10년 그리고 나서 실망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. 막 그림 그렸는데 난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. 10년을 뭐 한 달에 한 장씩 그리면 아무 의미 없고요. 내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거를 못하나? 잘하나? 라를 생각을 해봐야지. 처음부터 내 눈높이는 저기 저 높은 데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달 됐는데 1년 됐는데 근데 사실 1년만 지나도 꾸준히 그렸으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제가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해서 아는데 물론 처음부터 잘 그려서 쭉 잘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. 왜냐면 내가 그의 진짜 처음을 못 봤으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 안 그리고도 금방 잘 그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단어 외우는 것처럼 꾸준히 좀 더 그리면 분명히 잘 그리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고 있다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.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. 이거는 그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. 그 분야에 오래 몸담고 그래서 실력이 있는, 적어도 나보다는 있는 사람의 디렉션을 팔로우 해야 돼. 그래야 늘어요. 내 맘대로 하면 안 늘어. 이건 제가 그렇게 배워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전 솔직히 이거는 다 나중에 다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. 따로 저는 그림을 배워본 적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가르쳐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학생들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이제 빨리 배우고 또는 더디게 배우고의 가장 처음 문제는 리스닝이더라고요. 리스닝. 그 리스닝 컴프레hension의 리스닝이 아니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있죠. 듣고 행하라 할 때 그 듣고 그대로 하는 거 그 리스닝 문제더라고.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대로 하는 애들은 금방 늘어요. 왜냐면 선생님이 고쳐주니까 넌 이런 습관이 있어. 너는 이래서 그림이 늘지 않는 거야. 이래서 여기가 어둡고 이래서 여기가 짙은 거야.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다음부턴 그렇게 안 하면 발전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말을 어디로 듣는지 또 똑같이 하더라고. 왜 그러지? 이해가 안 가.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바로 그 다음에 고쳐요. 기억을 하고 신경을 쓰는 거지 그거를. 그래서 알았죠. 가장 처음의 문제는 리스닝이구나. 일단 리스닝이 되면 배움에 있어서